이런 시간의 주제, 별표. 이번 주에 배우는 게 진짜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고전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뭔 말인지 잘 몰라도 내용이 다 어느 정도 이해는 주제가 뭔지는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고전 시간은 나중에 배우는 현대시, 우리가 배웠던 현대시 있죠. 현대시보다 훨씬 편해요. 많이 문제를 보면. 왜냐면 고전 시간은 주제가 거의 3개밖에 없어. 주제가 거의 3개야.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유교적 관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나 이제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 못 살겠어요. 산속 들어가서 살래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읽다 보면 평민들이 쓴 거라서 그냥 잘 읽힙니다. 그래서 주로 이 3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 3가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하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제가 이제 고전 시간 너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자가 엄청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자하고 단어 위주로 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했던 걸 바탕으로 조금 외우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유교적 가치 보겠습니다. 유교적 가치는 조선시대 통치념인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이다. 유교에서는 유교라고 써주시고요. 각자 자기 자신을 수양하여 수양의 체크. 이 수양이라는 게 뭔지 아나요? 잘 모르나요? 위에다 써봅시다. 몸과 마음과 학문을, 학문이야, 또 어디 또 학문 이런 거 써놓지 마. 학문을 갈고 닦아 기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몸과 마음을 닦는 쪽보다는 학문을 닦는다 라는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착한 본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정성껏 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고의 체크.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의라고 밑줄 한번 쳐주고요. 자식이 부모 체크. 그래서 효도 체크 한번 해주고요. 지배층은 백성을 사랑한다. 지배층 백성 체크. 애민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애민 할 때 애가 애정 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민에 대한 내용은 주로 엄청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과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유교적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애외가 아이예요. 네. 애민이 아이예요. 아니. 예? 잘못 들었어요. 네. 밑줄 치는 거였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기 수양. 유교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의 동그라미. 이제 이 사대부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우리가 나중에 사대부 하면 그냥 양반계층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반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기는 해요. 사대부하고 양반은 계층을 의미하는 건 같지만 구별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거기 빈칸에다가 사 더하기 대부 써볼까? 빈 공간에다가 사 더하기 대부. 4 더하기
대부. 사대부인데 사 더하기 대부.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사대부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는 선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비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선비가 의미하는 바는 학문수양입니다. 학문수양. 말 그대로 공부가 목적이야. 벼슬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대부는 벼슬이 목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공부의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죠. 선비사에 대한 얘네들은 오로지 학문 자체를 탐구하고 본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고, 대부는 나라에서 벼슬 한 자리에서 입신양명하는 게 꿈입니다. 입신양명 들어봤나요? 거기다 써주세요. 벼슬 목적에다가 입신양명, 그리고 그 아래다가 출장입상. 이 입신양명이란 단어는 고등학교 가면은 한 10번은 들을 거고, 출장입상이란 단어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단어일 거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신양명이란 건 뭐냐면, 입석 들어봤나요? 서서 타는 거? 네. 그리고 신이 몸신자예요. 그래서 몸을 세우고, 양은 국기를 개양하다라는 단어 들어봤죠? 거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양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비행기 양력? 안 들어봤나? 날개 만드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양명할 때 양자가 날릴 양자예요. 명이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린다의 의미를 가진 게 입신양명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널리 알리려면 어때야 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조선시대 때 유명한 사람은 뭐밖에 없다? 벼슬아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대부가 나오는 거고요. 양반이라는 것은, 양이 우리가 양쪽 하면은 뭐 착한 쪽, 나쁜 쪽, 혹은 찬성과 반대 이런 식으로 서로 반반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할 때 양자가 두 양자야.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양반은 문반 써볼까요? 문반 더하기 무반. 뭐요? 양반이요? 네, 양반이 문반 더하기 무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문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 먹고 사는 벼슬아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무반은 무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칼 쓰는 친구들을 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가 성인들의 가르침, 성인의 체크. 자, 여기서의 성인은요,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의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공부하고 생활에서 실천해 자신의 지식과 도덕성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수준을 높여 과거에 급제해 임금에게 충성하고 유교적 가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기치인이라고 한다. 뭐 이런 단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다음 백쪽 보겠습니다. 우리 5,000원짜리가 이황 선생님인가? 1,000원짜리가 이황인가? 그러면 1,000원짜리에 있는 이황 할아버지가 쓴 말을 봅시다.
여기서 이제 고인도 못 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인은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 사람인데 한번 볼까요? 고인도 나를 못 보고 자르고 나도 고인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서로의 시간선이 다른 거죠. 고인은 과거의 사람들, 나는 언제? 현재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하면 순자, 노자, 공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살아 있었겠어?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녀던의 체크. 제가요 저번에요 한번 설명을 했어요. 녀다, 녀다라고 써볼까요? 녀다. 이 녀다는 현대국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가다. 가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구름이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녀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살아가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녀던 길이니까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앞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가던 길은 내가 가는 길인가요? 성인이 가던 길인가요? 성인이 가던 길이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성인이 가던 길인데 그 길은 길의 동그라미. 우리가 보통 길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요 문학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합니다. 진짜 막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 뭐 순자 아저씨가 걸어다니던 길이에요. 나도 한번 길 밟아볼게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성인들이 살아가던 삶이 앞에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앞쪽에 성인이 공부하던 그 학문 수양의 길이 열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녀던 길이 앞에 있거든. 그래서 성인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려고 어쩔고, 려고도 멸다에서 왔겠죠. 그래서 아니, 려고는 가고에다가 가고라고 써주세요. 아니 가고 어쩔고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어떻게 하겠대? 그 길을 따라가겠대. 이해됐나요? 좀 어렵지? 그렇지만 한 줄씩 읽어보면 편해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쉬운 단어들로 바꿔보면 고인, 옛날 성인도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못 보고 지금 살고 있는 나도 옛 성인을 볼 수 없다. 왜냐? 성인은 되졌으니까. 그래서 고인도 나를 못 봐, 성인도 나를 못 봐도 가시던 길이 눈앞에 있으니 가시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솔직히 고인은 이 사람 볼 수 있지 않아요? 뭔 개소리지? 하늘에서 보면 되지 않아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충효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못 봐요? 볼 수 있겠냐? 나중에 보면 나한테 연락해줘. 알겠지? 세상에 이런 게 제발. 근데 그 전에 쌤이 먼저 순서 없어 가는데. 충효에서 충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정성껏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삼강오륜이라고 들어봤나요? 삼강오륜 옆에 써놓으세요. 삼강오륜. 이 삼강오륜이 있는데요. 나중에 주어. 삼강오륜이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무조건 다 위교적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삼강오륜은 모르겠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배우겠지만 이제 사자소학 같은 사자소학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 군신유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보면 돼요. 부모에게 정성껏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에서는 임금을 나라의 부모로 생각했기 때문에 충과 효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 명성황후가 죽을 때 한 말이 있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래서 나라의 어미다 라고 중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남편을 의미하게 돼요. 아빠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임금은 아버지시다, 어버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거에서 배경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권어문의 한거 18곡입니다. 생평은 바꿔 읽으면 돼요. 평생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평생에 원하느니 내가 평생 동안 원하는 게 있대요. 다만 충효뿐이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충과 효, 유교적 관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충과 효, 유교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경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뭐 상충곡 이런 거 설명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금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단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야, 이 짐승 같은 자식아 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경치인가요? 가치관인가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이 두 일을 말면 이라고 했으니까 충과 효가 아니면 금수나 다르랴, 금수와 다르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금수는 짐승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키. 다르랴, 다르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전혀 1도 안 궁금하지. 그냥 짐승 같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법?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하고자 하여, 왜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평생토록 원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평생토록 원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고 싶어 해서 십제화황하노라, 허둥지둥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노라의 체크, 뭐뭐 하노라 라고 하면 보통 영탄법입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너네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싶어 미쳐버릴 때 있잖아. 막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 미칠 때. 나랑 수업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미칠 때. 그럴 때 허둥지둥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아래 보겠습니다. 짚고 가요. 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연군지정,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체크. 너네 혹시 연모하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연모하다가 뭐죠? 좋아하다죠? 그래서 연군지정할 때 연이 연모할 때 연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연모라고 적어주세요. 연의 연모. 그래서 군이 임금군이에요.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임금을 연모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충신연주지사, 충신연금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신 자르고 연주 자르고 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충신 자르고 연군 자르고 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사라는 것은 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충신은 알죠?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연자 봐봐. 연군지정의 연이랑 똑같지?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뭘?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을. 충신연주지사의 주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신하의 주인이 되니까 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신 영군지사는 영군지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회고가 보겠습니다. 회고가인데 이 회자가 이제 돌아볼 회자입니다. 돌아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뉘우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가 망한 뒤에 고려에 충성했던 신하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지은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고가는 잘 안 나옵니다. 회고가는 잘 안 나와요. 절이가는 별표 쳐야 돼요. 절이가의 절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가 제가 고전시가 설명할 때마다 했던 소리가 있어요. 지조절개라는 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절이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조절개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절개를 표현할 때요. 뭐뭐 있었죠? 대나무가 있었고 소나무가 있었고 매화도 있었고 국화도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근데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줄까 싶긴 한데 절이가의 한자를 보시면 절이가 한자 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원래 이 대나무 죽자에서 온 표시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의미를 바탕으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대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조절개는 을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뭔가 시련이나 본인들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도 꺾이지 않고 존버, 버티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분자는, 아래 사분자는 꼭 외워야 되죠. 매화는 주로 겨울을 상징합니다. 겨울이나 봄이에요. 왜냐하면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매화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늦겨울에 봄이 시작할 무렵이 되면 매화가 가장 먼저 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겨울은 모든 식물이 죽는 기간. 근데 매화는 홀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시련을 맞닥뜨리고도 꽃을 피우는 걸 해냈죠. 그래서 지조절개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요. 난초는 부드러워서 휘어질지언정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화는 가을을 상징합니다. 국화는 가을이에요.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설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설이 들어봤나요? 설이? 날씨,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이가 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가을을 이야기하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지금이야 가을에 철쭉도 피고 뭐도 피고 한다마는 옛날에는 꽃이 다양하지 않아서 국화 혼자 폈어요. 그래서 국화도 그래서 지조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푸르죠. 그래서 이 변함없는 성질 때문에 지조절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 네.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충의 관습적 상징의 밑줄. 관습적 상징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했었죠? 특정 문화권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특정 문화권에서만 사용된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제외하고 유럽 가가지고 매화봄에서 지조절개가 있죠? 라고 물어보면 걔네는 뭔 미친 소리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애민정신 보겠습니다. 애민이 뭐였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선정이라고 적어볼까요? 선정. 이 선정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좋은 정치라고 적어주세요.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금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합니다. 위정자라고 적어주세요. 위정자. 위정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저기 위정자 할 때 위가 위치할 때 위자예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정자 할 때 정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 자는 놈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치하는 자리에 있는 놈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위정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어려운 단어들이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갔을 때 선택지에서 갑자기 위정자의 태도가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힘이 아닌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지배층의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의 관동별곡 보겠습니다. 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은요, 정철이라는 친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도지사에 임명받고 가는 길을 갖다 쓴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너네를 제일 괴롭힐 놈이 이 정철입니다. 관동별곡, 송미인곡, 삼이인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싹 다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어요. 대부분이. 내용 볼게요. 천년의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지니 풍우들 언제 얻어 삼인우를 지렸는가. 지렸는가는 여기서 내리겠는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음의 이원풀을 다 살려내어 살아. 살려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게 왜 선정으로 좋은 정치로 해석이 됐느냐. 이게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냥 그러니까 그래요 라고 하면 외우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문학작품 이해를 못해요. 음의 이온풀, 풀의 동그라미. 풀이요? 네, 풀. 이 풀이 바로 백성을 상징하는 소재죠. 우리나라 문학에서 풀은 항상 백성들, 민중들, 일반 국민들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시에도 보면은 나중에 풀이 눕는다, 풀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민중에 대한 이야기,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도 모든 풀들은 대부분이 백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이 풀과 관련된 한자들은 민초 들어봤나요? 미트초코 말고 민초. 그래서 백성, 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서 민초란 단어도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풀을 다 살려낸데 뭐가? 위에서 뭐가? 3일루가 내리면 3일루의 체크. 이게 지금 비가 되는 거거든요. 비가 내려서 음의 이온 풀을 살아내어 살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3일루는 풀을 살려주게 하는 존재. 그러면 풀을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3일루는 좋은 정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은채도 이해되니? 다 되지? 얘들아? 그래.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만 보면 저게 왜 천년 노령이 막 활용소의 물인지 자기 자신인지 알 수 없어서, 이건 제가 설명은 나중에 본문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원문이 있어요. 이 관동별곡은 꽤나 깁니다. 한 교과서로 페이지가 한 9페이지 정도?
네, 9페이지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 교과서에. 옛날 말로. 그러면 우린 그걸 현대어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해요. 어렵죠? 이거 다 해석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하루에 다 하나요? 네, 고등학교 가면 빠르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좀 어렵지? 이제 세상에 이제 한 장 설명했거든. 근데 왜 끊어졌어요? 지금 45분이에요. 그거밖에 안 지났어요. 더 지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마저 설명을 해줄게요. 5분이요?